요즘 자꾸 피곤하고 감기 한 번 걸리면 오래 가시나요?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당신의 면역력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치의처럼입니다. 오늘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진짜 무서운 증상들과 지금 당장 면역력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은 급격히 떨어지지만 올바른 정보와 습관만 있다면 다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내 몸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매일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몸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지키는 군대가 있어야 합니다. 이 군대가 바로 면역력입니다. 면역력은 우리 몸을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 바이러스, 나쁜 물질들로부터 보호해주는 힘입니다. 쉽게 말하면 몸속 경찰이나 군인 같은 존재죠. 그런데 이 군대가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감기에도 쉽게 걸리고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작은 병이 큰 병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면역력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점점 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부터는 면역세포의 수와 기능이 줄어들기 때문에 감염에 더 취약해지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폐렴이나 대상포진, 독감에 쉽게 걸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면역력이 약해지면 단순히 잔병 치레가 늘어나는 것을 넘어서 만성질환이나 암 같은 큰 병의 위험도 커집니다. 반대로 면역력이 튼튼하면 병원에 가는 횟수가 줄고 일상생활이 훨씬 활기차질 수 있어요. 쉽게 피로하지 않고 상처도 잘 낫고 감기 같은 것도 덜 걸리게 되죠. 면역력은 단순한 건강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느냐와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단순히 운동이나 식사를 넘어서 면역력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죠. 앞으로 영상에서 그 방법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릴 테니 지금부터 함께 면역력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면역력이 왜 약해지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나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속 면역세포들의 수가 줄어들고 활동도 느려집니다. 마치 예전에는 100명의 군인이 빠르게 움직였는데 지금은 50명이 느릿하게 일하는 것과 비슷하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감기나 폐렴에 더 잘 걸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수면 부족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면역세포들이 힘을 못 써요. 우리가 자는 동안 면역 시스템은 몸을 정비하고 병균과 싸울 준비를 하는데 잠이 부족하면 이 작업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밤에 자주 깨거나 수면 시간이 짧은 분들은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워요. 세 번째는 스트레스예요. 걱정이 많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몸속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과도하게 나옵니다. 이 호르몬이 면역세포의 활동을 억제해버려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거나 속이 상할 때 몸도 함께 아파지는 겁니다. 네 번째는 운동 부족이에요. 몸을 너무 안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면역세포가 제자리를 잘 지키지 못해요. 반대로 너무 과한 운동도 좋지 않아요. 몸이 너무 지치면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지거든요. 적당히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잘못된 식습관이에요. 너무 짜거나 달거나 기름진 음식을 자주 먹고 채소나 과일은 잘 안 먹는다면 면역력을 키우기 어려워요. 몸에 좋은 영양소들이 부족하면 면역세포들도 약해지고 활동이 줄어들어요. 이처럼 우리의 생활 속 많은 습관들이 면역력과 깊이 연결돼 있어요. 평소에 잠 잘 자고 잘 먹고 마음 편하게 지내는 것이 결국 면역력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정말 중요해요.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몸의 방어력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자, 그럼 면역력을 키우는데 좋은 음식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마늘이에요.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마늘을 자주 먹으면 몸속에서 병균을 이기는 힘이 더 강해지는 거죠. 생마늘은 부담스러우면 살짝 익혀서 반찬으로 먹는 것도 좋아요. 두 번째는 버섯이에요.
특히 표고버섯이나 새송이버섯처럼 흔히 접할 수 있는 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면역세포를 더 활발하게 만들어줘요. 국에 넣어도 되고 볶아 먹어도 좋아요. 세 번째는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입니다. 대표적으로는 귤, 딸기, 키위 같은 과일이에요. 비타민C는 우리 몸의 백혈구, 즉 면역세포가 더 잘 움직이도록 도와줘요. 또 항산화 작용도 있어서 몸속에 나쁜 물질이 쌓이는 걸 막아줍니다. 네 번째는 요거트예요. 요거트 속에는 유산균이 들어있어서 장 건강을 지켜주는데 장은 우리 면역의 70% 이상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장이 튼튼해야 면역력도 튼튼해지는 거예요. 너무 달지 않은 플레인 요거트가 더 좋아요. 다섯 번째는 생강이에요.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염증을 줄여주는 성분이 있어요. 몸이 따뜻하면 면역세포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생강차로 마시거나 요리에 조금씩 넣어 먹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녹황색 채소, 예를 들면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같은 채소들도 빼놓을 수 없어요. 이런 채소들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면역세포를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이런 음식들을 챙겨 드시면 면역력이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어요. 평소 식탁에서 건강을 챙기는 것, 그게 가장 확실한 면역력 관리 방법이에요. 면역력을 지키기 위해 꼭 챙겨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수면, 즉 잠이에요. 잘 자는 것이 몸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힘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줄고 얕아지는데 그게 면역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면역세포들이 활발히 움직이고 손상된 세포를 고치는 일이 벌어져요. 낮 동안 쌓였던 피로를 풀고 몸속에 들어온 병균과 싸우는 준비를 하는 거죠. 잠자는 시간이 곧 회복 시간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뒤척이기만 한다면 우리 몸은 그 중요한 회복 시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면역세포의 활동이 약해지고 쉽게 감기에 걸리거나 대상포진처럼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생기는 병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특히 깊은 잠을 자야 NK세포라고 불리는 바이러스와 암세포까지 공격하는 중요한 면역세포가 활발히 움직여요. 하지만 수면이 부족하거나 자주 깨면 이 세포의 활동이 크게 떨어진다고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잘 잘 수 있을까요? 우선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 몸의 리듬이 맞춰져요. 또 자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너무 오래 보지 않는 게 좋아요. 화면에서 나오는 빛이 뇌를 깨워서 잠이 잘 안 오게 만들거든요. 또 하나, 자기 전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하셔야 해요. 커피, 홍차, 녹차 같은 것들이요. 대신 따뜻한 우유나 보리차 한 잔을 마시면 몸이 이완되고 편안해져서 잠이 더 잘 와요. 그리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도움이 돼요.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거나 얇은 담요를 덮고 몸을 안정시켜주면 잠들기 훨씬 쉬워져요. 이렇게만 해도 면역력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 수면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어요. 좋은 잠이야말로 약보다 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운동이에요. 그런데 무거운 아령을 들고 땀을 뻘뻘 흘리는 운동만이 정답은 아니에요. 걷기만 해도 면역력은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운동을 하면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그 덕분에 면역세포들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돼요. 쉽게 말하면 면역세포들이 우리 몸 구석구석을 더 잘 순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건 마치 군인이 더 빠른 차량을 타고 넓은 지역을 지키는 것과 같아요. 또한 꾸준한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돼요.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약하게 만드는 주범인데요. 가벼운 걷기나 산책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런 심리적인 안정이 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줘서 면역세포들이 더 잘 일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는 운동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너무 과격한 운동은 관절이나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대신 매일 30분 정도 가볍게 걷기를 목표로 하면 좋아요. 가까운 공원이나
동네 골목길도 충분해요. 걷다 보면 다리 근육이 자극되고 혈액순환이 개선돼서 몸이 따뜻해지고 그 따뜻함이 면역력에 도움을 줘요. 만약 무릎이나 관절이 약하다면 실내에서도 할 수 있는 운동을 추천드려요.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들어 올렸다 내리거나 팔을 천천히 들었다 내리는 간단한 운동도 좋아요. 이런 가벼운 움직임도 면역세포를 자극해요. 그리고 운동은 하루 이틀 한다고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꾸준함이 생명이에요. 일주일에 3번에서 5번 정도 규칙적으로 실천하면 어느 날부터 감기에 잘 안 걸리거나 피로감이 덜하다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운동을 하면서 햇빛을 받는 것도 중요해요. 햇빛을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비타민 D가 만들어지는데 이 성분은 면역력에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특히 시니어 분들께는 더욱 중요하죠. 몸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몸을 살리는 일이에요. 오늘부터 집 앞이라도 걷는 습관을 시작해보세요. 작지만 꾸준한 걸음이 여러분의 면역력을 지켜줄 거예요. 면역력은 단지 몸만 건강하다고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제대로 지킬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요.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 중 하나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요. 이건 일시적으로는 몸을 보호하려는 반응이지만 이게 오래 지속되면 오히려 면역세포들의 활동을 방해하게 돼요. 쉽게 말하면 스트레스가 쌓이면 면역세포들이 제 역할을 잘 못하고 쉬게 되는 거예요. 병균이 들어왔을 때 싸워줄 군인들이 제대로 못 움직이게 되는 거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몸이 쉽게 영향을 받아요. 감기나 대상포진처럼 평소엔 쉽게 걸리지 않던 병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더 자주 생기게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의 면역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는 마음 편하게 먹는 습관이에요.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걱정거리가 많지만 너무 모든 걸 내 책임처럼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하루 중 잠깐이라도 스스로를 위해 여유를 주는 시간이 필요해요.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기, 좋아하는 음악 듣기, 창밖 풍경 바라보기,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스트레스를 줄여줘요. 둘째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으면 외로움이 커지고 이게 마음의 스트레스로 이어져요.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 전화 한 통 혹은 동네 커뮤니티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사람과의 따뜻한 대화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마음이 편해지면 면역력도 같이 올라가요. 셋째는 마음속 생각을 꺼내놓는 것이에요. 괜히 속으로만 담아두면 더 괴롭고 답답해요. 누구든 괴로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을 찾아보는 것도 좋아요. 말로 꺼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건 자신을 탓하지 말 것이에요. 나이가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속상할 수도 있지만 그건 당연한 변화예요. 오히려 지금부터 차근차근 돌보면 앞으로의 건강은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스트레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 몸속 어딘가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마음을 돌보는 것도 면역력을 지키는 방법 중 하나예요. 내 마음을 다독이고 위로하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의 시작일 수 있어요. 우리는 건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만 때로는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오히려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의 방어 체계를 약하게 만들 수 있는 습관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은 그런 의외의 습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도한 손 세정제 사용입니다. 요즘 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손 소독제를 자주 사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손 씻기는 매우 중요하지만 알코올이 너무 자주 피부에 닿으면 피부 장벽이 손상되면서 유익한 균까지 함께 제거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외부 자극에 더 예민해지고 면역 반응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나치게 깨끗한 환경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일정 정도의 자연 노출이 면역 체계 발달에 도움이 되듯 성인도 너무 무균 상태의 환경만 고집하면 오히려 외부 자극에 면역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위생은 철저히 지켜야 하지만 모든 균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식사 시간이 불규칙한 경우입니다. 매번 식사 시간이 들쭉날쭉하거나 아예 끼니를 거르는 일이 반복되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흐트러지고 면역 기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일정한 시간에 식사를 하고 가능하면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에 가까운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만성 스트레스를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앞서도 스트레스가 면역력을 떨어뜨린다고 설명했지만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스트레스를 인식하고 대처하는 자세입니다. 본인은 괜찮다고 생각하더라도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억지로 참기보다는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고 마음의 여유를 갖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적은 물 섭취도 문제입니다. 물은 면역세포가 원활하게 움직이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조금씩 나눠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갈증을 느낄 때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면역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의외의 작은 습관들이 우리 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평소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던 일상이 사실은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습관들을 돌아보고 조금씩 바꿔나간다면 면역력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면역력은 단순히 식사나 운동만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약물이나 환경 물질들도 면역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먼저 스테로이드 약물의 장기 복용은 면역세포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관절염이나 피부질환 치료에 많이 쓰이는 스테로이드제는 강력한 항염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사용할 경우 우리 몸의 방어체계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의한 뒤 최소한의 기간만 복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으로는 항생제의 과도한 복용입니다. 감기나 목감기처럼 바이러스성 질환에는 항생제가 효과가 없는데도 습관적으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생제를 자주 복용하면 장내 유익균까지 파괴되어 면역 시스템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만 복용하고 복용 후에는 유산균 섭취 등을 통해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환경 호르몬도 면역력에 영향을 줍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전자레인지용 랩, 일부 화장품이나 세제에 포함된 내분비계 결합물질은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특히 면역세포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염증 반응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유해 화학물질 노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나 실내 유해물질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외부 공기 오염이 심한 날은 외출을 자제하고 실내에서도 자주 환기하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래된 집안 벽지나 가구에서 나오는 유해 가스도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어 정기적인 청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이런 작은 습관들과 노출 환경이 오히려 우리 몸을 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면역력 관리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가 우리 몸을 지키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형님의 건강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암, 이렇게 시작됩니다라는 주제로 암의 초기 신호와 예방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